네, 지금 페이지는 1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페이지에 있는 조항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알면 좋은 개념들을 선생님이 미리 작성을 좀 해왔는데 우리가 중간에 혹시 이 부분 보이신가요? 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관련된 정보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조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라고 했을 때 이것을 완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강 실질 형태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뜻이 있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떤 형태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라고 했을 때는 실질 형태소 뒤에 붙어서 혹은 앞에 붙어서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즉 형식적인 형태소 가까워요. 형식적인 어떤 의미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의미, 즉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냥 말과 말 사이에 붙어서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차이를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예시에 보시면 선생님이 문장 두 개를 지금 두었죠. 이 문장을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형태소 나누는 거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면은 요렇게 쪼갤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우리가 실질 형태소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그가를 그와 가로 지금 쪼갰는데 여러분 그가 더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가가 그럴까요? 맞아요. 그가 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 책을 둘 중에 누가 더 핵심적인가요? 맞아요. 책이 훨씬 실질적이고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읽었다라는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제일 핵심적이죠? 맞아요. 여기서는 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은 그 책, 그리고 읽, 요 세 가지는 실질 형태소, 그리고 나머지는 실질 형태소 뒤에 붙어 있는 형식 형태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것도 선생님이 한번 나누어 줄 테니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실질 형태소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네, 국어. 이것은 당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자, 시험은 맞아요. 시험. 그 다음에 문법이 핵심일까? 이가 핵심일까? 맞아요. 문법. 그리고 어렵다를 선생님이 어렵다로 쪼개놨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핵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어렵이 더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눴을 때 핵심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그냥 말과 말 사이에 형식적 관계를 표현해 주느냐? 그 차이로 형태소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왜 하냐면 우리가 위에 있는 14망 그리고 14항 15항을 볼 때 이 개념이 알고 있으면은 훨씬 편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4망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4망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여기에 이제 모음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접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소리값대로 제 음가대로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이 된다. 읽어보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쉬운 단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접미사. 조사, 어미, 접미사. 이것을 우리가 실질인지 형식인지 둘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이죠? 그렇죠. 조사, 어미, 접사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형식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형식 형태소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3항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단어를 하나 적었어. 여러분, 근데 이거 아까 했잖아. 그죠? 이거 아까 이 피읍을 뭘로 바꿔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습. 아, 그러면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바꿔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뒤에 뭔가를 붙여볼게요. 그게 이제 13항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뒤에 이렇게 적었어. 숲으로 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러면 이 피읍을 앞에 아까 이렇게 썼던 것처럼 비읍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될까? 아니죠. 왜냐면 방금 13항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이 되면 그냥 자기 음가대로 옮겨서 발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즉 지금 의로가 요 의로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의로는 형식 형태소죠. 얘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피읍을 뒤로 넘겨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숲으로로 읽는 게 아니라 숲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선생님이 실질 형태소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어. 여러분, 이 안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있죠. 구체적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형태소지. 그죠? 안, 박. 그렇죠. 이거는 구체적인 뜻이 있으니까 이것은 실질 형태소야. 여러분,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은 바꿔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꿔서 들어가는 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그대로 이제 읽어주면 되고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이것을 이제 피읍을 바꿔서 비읍으로 바꾼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수반. 그렇죠. 이것이 15항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받침 뒤에 아, 어, 우, 우 위로 시작되는 여기에 실질 형태소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피읍을 비읍으로 바꿨어. 아, 바꿨어.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바꿔. 대표음으로 바꿔서 옮겨서 발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항과 15항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같이 묶어서 서로 대응하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우리 13항 옆에 예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시 보시면 뒤에 지금 있는 친구들 이 까까의 아, 밭의 에 요런 이런 애들이 전부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일 때는 어떻게 알아 했죠?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받침을 뒤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지. 그렇죠. 까까 요렇게 읽어야 돼요. 그죠? 밭채가 아니라 밭태. 이 친구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무릎이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 14항을 뛰어넘고 15항의 예시도 조금 채워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뒤에 붙은 아래, 그 다음에 없다, 그 다음에 옷, 그죠? 그 다음에 웃음. 네. 요런 친구들. 그지? 요런 친구들은 어떨까요? 뒤에 전부 무슨 형태소가 붙었죠? 아래, 없다, 옷, 웃음. 전부 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우리가 모두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 형태소가 뒤에 왔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받침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바꿔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밭, 아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읽으면 밭 아래가 아니라 밭 아래 자연스럽게 쫙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맞아요. 이 친구도 맛 그리고 없다. 우리 아까 비읍 시옷은 어떻게 읽기로 했죠? 비읍으로 읽나요? 아니면 시옷으로 읽나요? 맞아요. 비읍으로 맛 없다 이렇게 읽어서 소리 나는 대로 맛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 거듭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답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헛웃음. 헛웃음은 어떻게 적을까요? 그렇죠. 웃음이 뜻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디귿으로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웃음. 좋아요. 그 다음에 헛웃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맞아요. 나머지 4개는 해보시고 영상이 끝난 뒤에 다시 선생님에게 가지고 오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만은 색깔 있는 펜으로 조금 적어 보겠습니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원래 맛있다, 멋있다 아닌가요? 원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두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이 맛있다도 그러면 한번 원래 바꿔볼게요. 원칙.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이것은 맛 뒤에 있다가 붙은 형태죠. 자, 그런데 있다는 실질인가요? 형식 형태소인가요? 맞아요. 이 친구는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이 맛을 바꿔야 돼요. 그죠? 이 맛을 바꿔서 이렇게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맛, 있다 이렇게 바꿔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맛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맛있다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맛있다로 읽지 않아. 그죠? 와, 나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로 읽지 않고 맛있다로 읽으니까 그러면 그거 현실 발음 고려해서 맛있다도 허용해 줄게. 그래서 결국에 맛있다의 발음은 2개가 된 거예요. 맛있다도 되고 맛있다도 됩니다. 마찬가지 멋있다도 똑같아요. 여러분 멋있다도 멋과 있다의 결합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있다가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이 멋을 시옷이 아니라 발음을 할 때는 이 디귿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됐다가 멋있다로 원래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아. 와, 그 사람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원칙은 멋있다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서 멋있다도 허용해 줄게. 그래서 발음이 2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발음이 2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 발음이 2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지울게요. 그 밑에 붙임에 겹받침인 경우에는 하나만 발음을 한다라고 지금 되었죠. 겹받침인 경우에는 하나만 옮겨서 발음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너겁다 경우.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우리가 너이라고 할 때는 이게 기역시옷이기 때문에 이게 겹받침이에요. 받침이 2개야. 자, 그럴 경우에는 뒤로 넘겨서 발음을 할 때 2개 다 넘길 수가 없지. 하나는 놔두고 뒤에 있는 하나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너에다가 우리가 지금 없다를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없다가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맞아요. 실질 형태소면은 이 친구를 여기 들어갈 때 바꿔서 들어가야 돼. 그지? 그래서 넉 하고 그 다음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있는 거 뒤로 넘기면 됩니다. 넉 없다.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넉 없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한번 바꿔서 가지고 오도록 해보세요. 자, 그리고 14항. 우리가 요것을 마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겹받침이 도움을 부탁되는 조사, 어미, 전미사. 조사, 어미, 전미사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랑 결합을 할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것만 옮겨서 발음합니다. 여기에 뒤에 것이라고 중간에 시옷 적어줘야 돼요. 뒤에 것만 옮겨서 발음을 한다. 이 경우 시옷은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요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아까 14만 받침 하나짜리 있는 애를 뒤에 형식 형태소랑 만났을 때 바뀌는 거를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침이 2개짜리예요.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 넋이 나갔어 라고 할 때 그 넋이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가 뭐죠? 이가 여기서는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맞아요. 얘 형식 형태소야. 얘 형식 형태소야.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알아 했어? 형식 형태소면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발음을 받침 밑에 있는 거를 그대로 뒤로 넘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받침이 2개네? 그럼 2개 다 넘길 수 있어? 아니죠. 하나는 냅두고 하나만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을 우리가 요렇게 넋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시옷인데 왜 쌍시옷으로 바꾸나요? 여기에 14항에 뭐라고 되었죠? 시옷은 넘길 때 된소리 쌍시옷으로 넘기세요라고 지금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넋이.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저기에 닭이 있다가 아니라 저기에 달기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달기. 그죠? 왜냐면 뒤에 하나만 넘겨야 돼. 얘는요. 젊어. 그렇죠. 얘는 읊어. 얘 어떨까요? 여덟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니죠. 왜냐면 받침 2개 있으면 하나는 냅두고 하나만 넘기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하나는 여덟불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없어는 어떻게 바꿀까요? 없어. 왜냐면 시옷이 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쌍시옷으로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발음 몇 개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거 짚으면 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얘는 과연 비읍으로 바꿔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음연이 형식 형태소가 붙었기 때문에 짚으면 바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부엌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가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맞아요. 얘도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받침을 뒤로 넘겨야 돼. 그러면 부엌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찬가지. 음연이 형식 형태소니까 뒤로 넘기는데 받침이 2개네. 그러면 뒤에 것만 넘기세요. 뒤에 거를 넘기는데 대신에 뒤에 게 시옷일 경우에는 쌍시옷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었지.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것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이라고 하는 게 실질이야 형식이야? 그렇지. 실질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꿔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옷, 안, 그리고 오단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선생님이가 풀지 않은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항이고요. 요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문법들, 그런 것들 우리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 히읗에 관련된 발음인데 일단 한번 적고 우리가 같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히읗. 여기서 히읗은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포함입니다. 이 뒤에 기읍, 디귿, 지읒이 오는 경우에는 가장 큰 소리 크트츠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우리 마찬가지 이 1번 규정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읗 뒤에 그죠? 기역이 왔어. 그러면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가장 큰 소리 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히읗을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요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는 냅두고 달 그리고 치 가장 큰 소리. 여러분 이거는요. 안턴 쌓기 그렇죠. 히읗과 기역, 히읗과 디귿, 히읗과 지읒을 만나면 가장 큰 소리로 바뀌는 것이 1번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서 새로운 친구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히읗, 디귿, 히읗, 이런 친구들은 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규정은 우리 히읗 뒤에 시옷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하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히읗은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히읗과 시옷을 더해서 쌍시옷이기 때문에 이 쌍시옷 안에 히읗과 시옷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히읗과 시옷을 만나면 다쏘, 친구는 만쏘, 그렇죠? 얘는 실쏘. 모르겠으면 우리가 발음을 한번 내보고 그 발음이랑 가장 유사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이 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히읗이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놓는, 그 다음에 쌌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히읗 뒤에 이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친구가 오면은 히읗을 아예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히읗 뒤에 모음이 왔죠 지금. 어도, 아도, 은 모음이죠. 모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은, 좋아도, 싫어도, 그죠? 아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발음 몇 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앓고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맞아요. 아까 히읗하고 기역이 더하면 가장 큰 소리 크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앓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아나요는 어떻게 할까요? 히읗 뒤에 누가 왔죠? 모음이 왔어. 마지막 규정에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정미사가 오면은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나요라고 됐다가 이제 뒤로 받침이 넘어가서 아나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좋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사이좋게. 털어놓는 히읗과 니은이 오면 히읗을 니은으로 발음을 해라 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털어놓는 이 털어도 뒤로 받침을 넘겨줘야 되겠죠. 됐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줘야 되는 부분, 여러분, 우리가 13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3페이지에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모든 발음을 이 빈칸에 한번 써보자. 여러분, 우리가 칙이라고 단독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이 리을 기역 중에 하나로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리을 기역을 어떻게 발음하기로 했죠? 기역으로 발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을 기역이 기역이지만 예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리을 기역의 예외. 리을 기역 뒤에 기역이 왔을 때는 이 친구를 리을로 읽어라. 그래서 이거는 붓고가 아니라 뺨이 붉고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얘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읍고. 그다음 이 친구는요? 맞아요. 옷이 실질형 태소였어. 실질형 태소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친구 겉 플러스 옷이었을 때 얘가 실질형 태소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바꿔서 들어가야 돼. 겉옷. 그래서 계속 이어 적으면 겉옷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뒷장 넘어가서 우리가 8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번에 지금 보기의 예시들을 보니까 전부 받침이 이렇게 2개짜리가 있어. 이렇게 2개짜리가 있어. 2개짜리. 그런데 앞에 자음이 탈락하니 뒤에 자음이 탈락하니 요거에 따라서 이 보기에 있는 5개의 단어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발음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읽죠? 가엾다로 읽기 때문에 지금 비읍 시읒 중에서 뒤에 친구 시옷이 탈락했어. 그러니까 가엾다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요? 여덜. 비읍이 탈락했잖아. 지금 비읍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마찬가지 여덜. 여러분 얘는 어떻다 했지? 너무 중요하지? 넙둥글다. 여러분 원래는 리을 비읍은 아까 여덜 읽은 것처럼 비읍이 원래는 탈락해야 되지만 우리가 리을 비읍의 예외가 있었잖아요. 예외. 어떻게?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이 3가지는 우리가 넙으로 읽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넙으로 읽기로 했으니까 결국에 탈락된 거는 누구야? 리을이 탈락된 거죠. 그래서 얘는 넙둥글다는 일로 와야 돼. 뭐가 탈락했죠? 리을 탈락했죠. 왜냐면 미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박기야, 발기야. 원래는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읽어야 되지만 뒤에 기역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했지? 맞아요. 리을로 읽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 발기라고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와줘야 되겠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문제를 여기 9번까지 풀고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 선생님에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